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2021년도도 열심히 시장에 대한 이슈들 다뤄드리면서 수익률로 연결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이승조 선생님, 목선생님 만나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1년도 첫 번째 방송인데 선생님, 2021년도는 좀 어떤 해가 될 것 같으세요? K자 장세해. K자 장세해.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고 아닌 종목은 하락을 하고 거기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2대8. 가르마? 올라가는 게 20%, 떨어지는 게 7, 80%. 오, 그러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지수는 올라갈 것 같아.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에 오늘 내용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를 때 핵심이고, 근데 그게 이제 바뀔 때 또 끔찍할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선생님께서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 그 이야기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해가 되면서 정말 밖에 날씨가 너무 추워요,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요? 방콕, 서재만 방콕이요. 저는 너무 추워서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은데 이렇게 추운 와중에도 주식시장만큼은 다른 곳과 다르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새해 첫 주에 거래가 되면서 코스피가 드디어 3,000을 넘어섰어요. 드디어 이제 3,000피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우리 증시는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슬슬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두고 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자, 이런 와중에 첫 주 금요일장 기준으로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3,000선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삼성전자도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제 90,000전자 가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선생님 보시기에 3,000선 돌파 과연 이대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이 미쳤어요, 솔직히. 우리 장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3,000이 넘어가면서 한 2, 30개 대형주로 압축되면서 그러면서 코스닥이 오히려 에너지를 뺏기는 것 같고 느낌이 그러면 하락 종목이 더 많아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오늘 지수가 3,100이에요. 3,100. 그런데 이 지수가 하루에도 3,000의 의미는 1%에서 2%만 변동해도 5, 60은 순식간에 움직여요. 그러면 오늘 100포인트, 120 올랐어. 그러면 하루에 몇 가지 20개 종목 압축해갖고 100에서 120 또 반대로 오늘의 정반대되는 에너지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시가상위 종목들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변동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 이제 이런 것도 순식간에 볼 수 있는 장. 그래서 3,000을 기준으로 그냥 3,300, 2,700 상반기 6개월 이런 장도 지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솔직히 나는 2,700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응? 그런데 그 다음부터 시세를 더 보는 거 보고 옵션 양매수를 매일 거는 거야. 올라갈 수도 있고 거기서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너지, 그러니까 수위가 너무 커졌는데 이 변동성 이용하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일갈 때 옵션 시장은 어떤 때는 10배, 20배로 움직일 수 있거든. 그래갖고 양매수를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하는 금액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100백씩 넣으면 요새 예를 들어서 한쪽은 100만 원 넣을 때 손절을 10% 마이너스를 해요. 그러면 하루에 서너 번 손절돼. 그러면 어떤 때는 100, 90, 80 지금 그럼 반토막이 되는 반대 방향의 에너지 나오지만 그 떨어질 때 올라가는 콜은 오늘은 외가격이 2,3,000% 나왔어. 기본 옵션이. 그러면 동시에 걸면 수익이 난 부분이 훨씬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수익 된다. 오늘 실전 내에서 대충 못 하시는 분부터 풋은 100에서 한 마이너스 50으로 건질 수 있었고 그 100이 잘하신 분들은 500에서 1000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 난 300 투자한다고 곱하기 3 하면 되고 난 500 투자한다고 곱하기 5 하면 돼. 근데 이런 설명을 왜 하냐면 변동성이 미친 양이에요. 그리고 오늘 급등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애플카. 우리가 애플카, 그 현대차, 연결고리, 그래서 이 관련된 전장 사업들 이런 것들이 오늘 현대차니 현대모비스니 오늘은 현대차 그룹 주가들 안 갖고 계시면
좀 뭐랄까 이렇게 소외되고 추운 추워. 느낌. 그래서 선생님은 따뜻하시고 전 추웠나 봐요. 우리가 현대차 관련해서 그룹주 이야기를 5편에 걸쳐서 동영상이 6개더라. 6개인가요? 6편에 걸쳐서 정말 많은 종목을 언급드렸잖아요.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오토에버, 요즘 올라가고 있는 현대로템까지. 근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가령 좀 추운 것 같아요, 선생님. 하나도 없다고? 너 방송을 왜 하냐? 아니 그게 선생님 방송과 실제는 조금 다르죠. 그게 왜 달라? 아니 왠지 총알이 부족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로카 영상 만든 거 있는데 거기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뭐? 사고 싶은데 총알이 없어서 못 산다고. 그게 좀 그런 상황 때문에 시드머니는 이미 딴 데다 질려놓고 또 새로운 건 좋아 보이는데 이거를 끊고 와야 되는데 이거는 못 하겠고 그런데 가는 거는 계속 보고 그런 근데 선생님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내 계좌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왜 그런 걸까요? 아니 지금 2,000개 중에 아까 2대 8이라고 그랬잖아. 올라가는 거 점점 축소돼 20%. 떨어지는 거는 이제 알게 모르게 망가지는 종목들이 몇백 개씩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장이 지금 알게 모르게 심화되고 있어. 그러니까 속으로 속 끓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야. 그리고 처음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오히려 수익을 보고 좀 오래된 분들이 오히려 지금 손실 구간인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좀 대외적으로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일 거고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물론 종목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근데 시장이라는 게 그 하나의 에너지 테마들이든 주도주 색깔이든 응집되면 이 관성의 법칙이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 그러면 가는 말이 간다. 그러면 이 반대편 세상은 더 추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K자지. 그러면 이미 내가 K자로 지금 마이너스에 있어. 더 마이너스 돼. 지금이 끝이 아니라요? 지금 끝이 아니야. 그럼 선생님 말씀 요약해보면 지금 내가 소외되는 종목이라면 관성에 의해서 한동안은 더 추울 수 있다. 요컨대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괜찮다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달리는 말 올라타는데 달릴만한 섹터에 급등한 거 말고 덜 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전장사업 최근에 좀 자율자동차 전장사업 해갖고 최근 2-3일 전에 라닉스를 찍어드렸어. 맞아요. 라닉스. 그거는 다른 그 관련된 종목들 나라이멘지나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는데 옛날에는 라닉스가 제일 먼저 급등했고 다른 게 못 갔는데 이제 반대로 됐거든. 같은 섹터 안에서도. 그러면 요번에는 A가 테마주 중에 자동차 테마 중에 A가 가. 그러면 나는 B, C를 사는 거야. 근데 선생님 A를 샀는데 B, C가 갈 거라고 순환을 생각했는데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안 갈 수도 있지. 그러고 갑자기 테마가 바뀌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렇지. 그럴 때는 또 이건 트레이딩 감각이거든. 그러니까 안 가는 B를 잡았을 때는 데드라인을 딱 정해야 돼. 금액을 한정하고. 그 섹터의 대장주가 아닌 그 순환을 노린 경우에는 순환이 아니고 좀 흐름이 바뀐 것 같을 때는 정리를 하고 다른 섹터로 움직여야 그러니까 되는. 기간을 좀 딱 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대장이 꺾이면 그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현대차든 관련된 종목도 에너지가 조정하듯 큰 데미지 조정 없이 그냥 올라놓고 흔들어서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줘야 밑에 전장사업이든 자율자동차든 이런 순환이 계속되거든. 그럼 순환 중에서도 A, B, C를 만들어 놓고 상승 탄력성을 뿌려서 어떤 거는 같은 구간에 100% 갔는데 어떤 종목은 20-30%가 안 갔어. 그러면 그 20-30% 안 간 거를 공략하는 전법, 이게 이제 지금장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선생님, 우리가 지금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애플카 관련해서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던 현대차 그룹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미 현대차 그룹들은 다 상승을 했고 오늘 또 강하게 시세 분출을 했기 때문에 그 현대차 그룹보다는 부품주 단으로 이동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 현대모비스도 다 팔아 그랬어. 현대모비스 전략 매도인가요? 왜냐면 38만 원, 그러니까 22만 원, 24만 원대 오히려 이제는 다른 현대글로비스 이런 거보다 오히려 가성비가 좋을 것 같습니다 했다면
오늘 엄청나게 급등했어. 근데 선생님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오려면 정혜선 부회장이 현대모비스의 가치가 낮아야 된다고 했는데 주가는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뭘까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잖아. 아, GBC까지 아직 시간이 3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애플차 그 언제 시작한다고 연도 나왔어. 27년? 27년. 창다. 딱 그때. 왜 27년일까? GBC 타워. 완성돼. 아, 그걸 둘이서 약간 속에서 다 날짜 조율을 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설계, 날짜의 최대 이벤트를 그렇게 설정을 한 거지. 그러면 지금 현대모비스 나 오늘 왜 다 팔자라고 했냐면 이제 그 작업이 들어갈 것 같아. 아, 현대모비스 가치 낮추기? 누르는 작업? 그렇지, 누르는 작업. 그럼 현대모비스 말고 그럼 안 파신 분들은 월요일장이라도 팔아야 할까? 아, 이제 가성비. 그러니까 38만 원을 오늘 39만 원 찍었거든. 그러니까 38만 원, 40만 원에서는 35만 원 갖고 이렇게 지그재그. 좀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밑에 단에 다른 종목에 키 맞추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한 거 띵크웨어, 유비벨록스. 그러니까 전장, 그 다음에 자율자동, 시스템 반도체,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 중에 아직 못 간 것들 찾기. 그럼 선생님 전장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에서 우리가 볼만한 종목으로 지금 언급해 주신 게 팅크웨어와 유비벨록스? 팅크웨어는 블랙박스. 팅크웨어, 유비벨록스는 블랙박스고 그 다음에 전장 사업에서 시스템 반도체는 AD 테크놀로지, SNS 텍 이렇게 또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SNS 텍? 이들 중에서 팅크웨어, 유비벨록스, AD 테크놀로지, SNS 텍 중에서 딱 하나만 찝어보자면 어떤 게 가장 매력적일까요? 지금은 띵크웨어를 오늘 17,000원 팔으라고 그랬거든? 그럼 매수는 안 되겠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먼저 갔어. 그러면 이제는 그건 14,000원대 오면 다시 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비벨록스는 이제 다음 타자. 그러니까 띵크웨어의 대주주야. 그러니까 10,000원, 14,000원. 그래서 14,000원 넘으면 파는 거고. 그 다음에 SNS 텍은 지금도 사도 되는 거고. 지금 가격대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중에 네 가지 중에 SNS 텍의 위치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으쌰 파동 나오면 때려야 돼. 그럼 제가 말하는 으쌰는 상한가 한 번만. 30에서 50이라고. 그럼 선생님 요즘같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에서는 급등을 했다가 상한가를 못 가고 내려앉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으쌰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힘이 모자랐어요. 그럼 거기서 수익 실현을 할까요? 내버려둬요? 수익 실현하지, 반은. 반은? 일단 전체적으로 왜냐면 그런 게 에너지가 적거나 시가 상위 사이즈에 따라서 어떤 거는 50%나 100% 변동하지만 어떤 거는 30%에서 땡치는 것도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대들을 정해놓고 얘가 어디까지 갈 건지를 해서 목표 단가 5까지 기다리는데 기다려서 달성하는 게 40%도 안 돼. 생각보다 적네요. 적어. 그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10개 중에 3개, 4개 성공해도 성공률이 좋은 거야. 나머지 5개는 그냥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기간 조정하다가 다음에 치고 나갔을 때 그게 5, 6개월 후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시간의 감각도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상대 탄력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약간 세력주는 한 50% 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시가상이 약간 1등에서 한 100기에 들어가는 종목은 한 30에서 50%면 이건 맹떡이나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수익을 그때그때 챙기자? 지금 장의 위치가 3,000이라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시간여행을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도에 떨어져 갖고 이제 금년도 목표로 하는 롯데그룹이나 우리 시간여행하는 종목 있잖아. 한전기술, 한전 KPS 큰 그림에 있는 종목들 또 반대로 음식료 또 붙방테마 이런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야구로 치면 안타만 할래. 방망이를 짧게 잡고 탕탕탕탕.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뭐 감각으로. 그리고 A 갈 때 같은 섹터 내에 클러스터 받아갖고 B로 가고. 그리고 오늘 홍종욱 해갖고 안 나간다고.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안 나간다 그러면 우리 대표 주자인 KNN 디지털 조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왜? 나는 사라고 그랬는데.
왜요, 선생님? 안 나간대잖아. IMBC 급등했지. 같은 섹터 내에서 IMBC, YTN, KN의 방송 관련주잖아. 사실 IMBC 대주주가 부산산. IMBC는 약간 반대파로 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진보, 그 다음에 IMBC, 그러니까 MBC는 약간 YTN 느낌? 그러니까 아니 YTN보다 더 저기 뭐야 현 정부의 에너지. 진보 성향. 그리고 KN이나 부산은 KN이나 디지털조선은 보수 에너지. 제가 또 왕년에 디스트 조선에 인연이 좀 있어서. 이렇게 뒤. 그러면 홍종욱 하면 이건 인맥으로도 이제 사돈의 팔찌 연결되지만 KNN 부산사, KNN 디지털조선은 그 보수파가 단일화되면 급등할 것 같아. 보수 단일화. 그러니까 언론사의 성향이 한 개인의 테마주적인 성격 플러스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디지털 조선도 이거 갖고 한번 시간차의 공격. 디지털 조선 봐봐. 네, 디지털 조선이죠? 디지털 조선. 얘가 우리가 그 이때 그 작년도 4월 때 2,000원 단에서 여기가 언제야? 4,500. 8월 4,000원? 급등을 했지. 네네. 그 다음에 계속 죽였잖아요, 시세를. 그리고 죽였죠. 지금 위치가 3,000원대? 지금 딱 보면 디지털 조선이 지금 3,000원, 2,700, 3,000원이야. 네네. 그 악재 나올 때 사는 거야. 이미 많이 조정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에 이거 하단이라고. 그러면 다시 보수파가 응집되고 누가 단일화되면 예를 들어서 이 4,500원 뚫는다고. 그런데 요거 급등할 때 요게 이제 반대가 뭐였어? IMBC였지. IMBC 눌러봐. 그러니까 IMBC를 X축에 놓고 그 다음에 성향이 반대되는 거를 통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하는 거군요. 그렇지. 그러면 얘는 그 갔다 얼마야? 와, 주가가 그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선생님 주가가 2,000원도 2,000원대인 것 같아요. 그럼 얘 지금 오늘 얼마야? 오늘 6,000원? 와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일 때는 한 종목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세 종목 분산해 갖고 시차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IMBC 팔아 갖고 오히려 홍조가 안 나와. 그래 갖고 실망. 그래 싹 걸린 거야. 실망 할 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를 보는 거야, 위치를. 알겠습니다. 만약에 디지털 조선이 오늘 4,000원인데 그 발표해서 무조건 때려야 돼.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XY축을 이용하는 게 좋아. 시간차 사이클. 내가 갔다 해서 LG화학보다 SK이노베이션. LG화학이 막 그냥 LG SK이노베이션한테 이제 소송해서 이긴다. 그래갖고 1조 벌금 내야 된다. 그래서 SK 일반 투자자들이 SK이노베이션을 계속 투매를 했거든. 우리가 12만원, 14만원 때 그거 반대로 해석하라. 그리고 타협 볼 수도 있고 아직까지 법률 부분보다는 그 SK IPO에서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네.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있을 겁니다라고 해갖고 집중했는데 이제 이쪽도 이제 다 게임을 끝내드렸거든요. 근데 주가를 한번 봐봐. SK 이노베이션? 이 이노베이션이 이때야. 이 고점 찍고 이 12만원, 14만원이 요구한 게 작년도 10월이라고. 얘 지금 얼마야? 27만원? 장중에는 29만원까지 갔어. 와우. 그러니까 12만원, 15만원 사이에서 거의 지금 따블이 가려고 그래. 시가상위 종목들에서 상승률 최고야. 그러니까 일반적 상식으로는 LG화학을 사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가서 LG화학 들고 있느니 얘하면 거기에 3배, 4배 수익 난다고. 안 그래도 우리 글의 댓글 중에서 SK이노베이션 수님께서 우리가 방송 중에 언급을 하고 나서 수익을 봤다고 또 고맙다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참 기쁜 마음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익이 났을 때는 또 그때그때 챙기는 게 좋은데 선생님 SK이노베이션 가지고 있다면 지금 때릴 때죠? 이제 가성비 없어. 이제는 SK이노베이션 갖고 있느니 롯데리츠니 아니면 반대되는 음식료니 아니면은 거버넌스로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 이제 SK 바이오팜이 모멘텀이 되려면 이제 SK 팜테코 상장이라든지. 팜테코가 먼저 할까요? 바이오시스를 먼저 할까요? 바이오사이언스를 먼저 할까요? 그건 동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유독 SK 최태원 회장이 좀 뉴스가 많이 나와요. 뭐 수소산업 본격화하겠다. 막 이런 뉴스들이 많이 흘리는데
뭔가 의중을 이렇게 주는 거라고 좀 어떤 거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까요? 그 속에서 근데 SK그룹 중에서 이제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요? 가성비가 이제, 없나요? 가성비가 없어. 이제 SK D&D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SK가 있었는데, SK도 급등해서 선생님 매도 전략 세워주셨잖아요. 이제 가성비가 카페에. 없어. SK도 날짜를 딱 봐. 이게 대주제 탐욕이야. SK는 그 SK 팜테코 상장전에 분위기가 들어와 그래갖고 여기 그 18만 원짜리를 33만 원까지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때 내가 무조건 SK는 던져라. 그리고 반대로 가라 그랬죠. 우리 그 SK 부부의 세계 얘기하면서 이제 최창원 부회장 라인에 디스커버리 그리고 그 팜테코도 상장하자마자 때려라.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지수하고 상관없지. 꼭지가 7월 달이야. 딱 상장 되게 있고 그러고 나서 바닥이 언제냐면 11월이야. 11월 달 어디까지 빠졌냐면 17만 원, 18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 SK를. 그러니까 33만 원에서 그렇게 보면 거의 반토막 정도 되는. 그럴 때 여기서 집중적으로 하라고 그랬어. 근데 어저께 30만 원 뜨는 거야. 30만 원에서 여기서 심지어는 35만 원 가도 그 남 드세요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거를 팔아서 이제 예를 들어서 SK D&D라든지 아니면 SK 팜테코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룹 주가들. 아예 SK가 아닌 다른 그룹. 나는 거기에 롯데리츠나 롯데쇼핑이나 롯데그룹 주가들로 가는 게 거기가 이제 더블이 남은 것 같아요. 롯데그룹이. 네. 그리고 SK는 이제 트레이딩 종목이에요. 이렇게 크게 급등하면 그래프가 이제 지그재그 내지는 121선까지 조정하든지 마치 7월 달에 SK가 11월까지 그냥 지수하고 상관없잖아. 그냥 흘러내리고 쏘시고 다른 걸 땡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그룹의 흥망성쇠의 데이터면 요번에는 요쪽은 죽여라 요쪽을 올리자 이거 누가 결정해? 그 오너 그 관련된 싱크탱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자 우리는 몰라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룹 주가 내에서 가장 큰 악재는 급등한 거.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것도 가성비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정의성 회장이 그걸 갖고 와야 돼. 그렇죠. 자기가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기 저 건물 올라가기 전에. 그러면 이제는 에너지가 어떻게 이제 삽질하면서 뭔가 엔지니어링 이제 남은 게 현대 엔지니어링이잖아. 이거를 건설하고 합병하든지 현대 로템 수소의 모든 에너지 이제 수소의 모든 에너지가 이제 현대 로템으로 몰리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작업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는 현대차 그룹도 현대건설, 현대로템 그리고 거까지로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요거 세 가지 남은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현대 로템 우리 방송 보고 매수를 했다라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채팅창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제 이름을 써놨어요. 인싸콥등이님이 현대로템 1년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써주셨는데 급등을 했거든요, 좀. 그리고 소하님도 채널 보고 매수했다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더 가지고 있어도 괜찮겠죠? 신규 매수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스타일이나 자금의 성격은 잘 모르겠는데 14,000원, 15,000원에 이제 집중해드렸단 말이야. 24,000원까지 갔어. 그럼 2만원에서 한 10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적 조정한 다음에 다음 목표는 3만 원이야. 그 다음에 3만 원 가까이 오면 또 조정해. 25,000원까지. 그러면서 올려놓고 흔들고, 올려놓고 흔들고, 올려놓고 올려서 최종 목표는 4만 원.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 목표가가 4만 원인데 그 사이에서 뭐 조정을 하실 때마다 좀 대응을 하실 거면 샀다 팔았다를 하셔도 괜찮고 아예 뭐 이거를 보실 수 없다 나는 좀 묻어놓겠다 하신 분들은 적금 든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호흡이고 그러니까 3년 수면제 먹고 머릿속에 지워라 하는 그거 같이 하실 분은 하시고 근데 그런다면서 몰래 그 HT에서 이렇게 눌러보고 뭐 심장 박동수 나오고 이런 분은 하지 마시고 네. 그런 분은 팔았다 샀다를 반이라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항상 120일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 멀리 가면 우리 그 코스타리카의 강아지인가 누구의 강아지 앙드레스 코스타 멀리 가면 따라오고 멀리 가면 오고 그 120 부근에서 이격이 너무 높으면 좀 팔아보고 다시 눌림 20일과 120일의 간격도 보고 그러면서 그런 스킬이 있는 분들은 트레이딩을 하시고 나는 주린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사라니까 사봤어요. 그러면 저희 믿으시고
저기 2027년 건물 질 때까지 거기 앞에서 정모 한번 해야겠네요. 그런 마인드로 가시면 네. 좋을 것 같다. 엄청난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뭐죠? 수소경제 현대차 그룹의 현대로템은 또 우리 정은이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 북방. 대북 사업. 요즘 정은 씨가 근데 저만 느낀 건가요? 김정은 국방위원장 얼굴이 조금 상했어요. 건강 이상설. 야, 안 상하면 이상한 거지. 안 상하면 이상한 거지. 코로나인데 거기가 뭐 얼마나 많겠냐. 또 첫 번째 그 통제하려고 그러고 이게 빅데이터로 거대 환전상을 그러니까 사살해버렸어. 총살을 시켰다. 빵야해버렸어. 그것도 하나의 그 바퀴벌레 이론. 그런 현상이 나왔던 그 뒤에 바글바글한 바퀴벌레 그리고 중국이 오히려 통제를 했어.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내가 통치 자금이 어디서 나와? 저 유엔이나 미국 트럼프는 날 제재를 하고 있고 날 굿브랜드 하면서 유엔 제재 갖고 해외에 있는 자산 다 동결시켜 버렸지. 그리고 내가 친구라고 우방이라 했던 중국 애들은 단동 그거 선 딱 막아버렸지. 응? 그러면 지네들 그리고 배도 못 뛰어. 그거 하면 다 중간에 가갖고 뺏길 가능성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란하고 뭐 해서 핵 관련해서 뭐 하려고 그래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러면 가장 하는 게 이제 중국에서 이 보따리상들 그래 놓고 삥 뜯는 작업 있잖아. 수수료. 해외에 나가 보내주는 대신 $10,000 오면은 반은 상납에 뜯어갖고 그래도 그게 어디야 하고 다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돼. 그 이제 북한 내부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 그러면 좀 우리나라에 우호적으로 좀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그래서 내가 우리가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로템 이제 북방 테마 같이 연결해서 이거는 오히려 심지어는 이럴 때는 난 주역점을 칩니다. 심지어는 공자님처럼 공자님처럼 하늘에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됐다면 벌써 미사일 쐈어. 미사일 쌀 돈도 없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모르겠다 그거는. 고차를 모을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다. 미사일을 이미 그 자기의 의지를 보였는데 미사일 카드를 안 쓰잖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조만간 김여정 내려온다. 그러면 선생님 최대 수혜주로 현대 엘리베이터 로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많이 나갔던 뭐 아난티 뭐 이런 것들 혹은 개성공단 관련주 뭐 이런 쪽도 좀 관심을 둬야 되나요? 그래서 아난티는 오직 금강산이나 이런 소비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먼저 철도 건설 SOC 그리고 아예 하려면 호텔 이거보다 비료. 농업 비료 아시아정묘? 그치. 저의 아시아정묘 그때 수익 많이 보셨던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조정 충분히 받았고요. 그치.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거죠, 선생님. 5,000원 다시 왔어. 기후협약 관련해서 모멘텀도. 그걸 그잖아요.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먹거리, 비료, 그 다음에 개성공단의 재개, 그 다음에 뭐 철도 연결고리,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국면전환, 그리고 나서 금강산. 가장 선생님께서 보시기엔 그러면 인도적인 지원적인 부분이 먼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풀려서 관광 부분이 해결이 될 거다. 하긴 뭐 코로나 와중이니까 관광이 지금 그러니까 열릴 수가 없겠네요.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엔 제재에서 풀어야 되는데 금강산은 그게 선결 조건이야. 그러니까 시차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거 같아. 비료 이런 인도적인 지원으로 그거는 갈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리고 당장 먹거리.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평양시 거대 이 사람도 사형시켰다는 얘기는 저 외곽은 지금 보면 고난의 행군 시대일 것 같아. 외곽 지역, 잘 못 사는 지역들. 그러면 거기에 국민적인, 그러니까 이 반심이 얼마나 크겠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우리 이제 4월 달에 선거가 있잖아. 근데 지금 우리 집권 여당에서는 이 카드를 자꾸 오직 대화 이런 에너지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권력을 잡은 분들이 있잖아. 그거 4월 달에 뭔가 카드를 내밀 거거든. 근데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 경기도 너무 살기 힘들고 자영업자들 죽어난다 그러고 하는데 대북 지원 카드를 쓰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긍정적으로 열고 표심을 사람들이 보여줄까요? 과연? 그래요? 보여요? 상관없다고 봐. 더 그렇게 할 것 같아. 오히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야 먹고 살기도 했는데 무슨 소리 하면서 보수층으로 조금 더 모이지 않을까. 그건 일반적 사고지. 오히려 지금 더 부동산 정책 쓰는 거나 저 사회주의 하는 거나 가덕도에서 PK, TK 갈등 구조나 이런 게 가만히 보면 더 노이즈를 일으킬 것 같아. 그래서 더 팔로미 나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공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찬양하는 에너지는 더 밀집이 되고 응집이 되고 이런 전략을 지금 쓰는 것 같아. 그 카드 못 막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사람들의 전략적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다 바보들만 있는 것 같아. 솔직히 다 바보들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최대 호재는 뭐냐? 야당의 인적 인재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엑스맨이야. 도와주는 거야. 헛발질하고 계속 도와줘. 그러니까 지금의 앞으로의 싸움은 내부에서의 갈등 구조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여당에서 뭐 이재명, 이낙연,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조용히 계시다가 누구지? 박영선. 그러면 제이시언 시스템. 그 다음에 또 그 누구지? 임종석. 그럼 파인베스텔이지. 그럼 이런 것도 이렇게 IMBC가 이제 짝을 져놓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관련주나 우리가 안철수 한번 함께 끝냈어요. 우리가 4, 5만 원대 때 10만 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써니전자 안랩. 써니전자는 못 갔고. 못 갔어요? 별로 못 갔어. 그래서 써니전자도 수익이잖아요, 선생님. 근데 그럼 선생님 별로 안 갔어도 써니전자 팔아야 되나? 아니, 써니전자는 좀 냅둬 볼래. 그냥 분출이 안 됐어. 그러니까 안랩 보면 써니전자 갖고 있는 거는 화딱지 나실 거야. 근데 선생님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안랩이 조금 더 무겁잖아요. 써니전자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울 거라고 생각한 써니전자를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건데 오히려 주가는 안랩이 더 강하게 갔어요. 대형주가. 그건 착각이시고 느낌이 일반적으로 때는 안랩을 칠 써니전자 삼하셨어야 돼. 왜요? 가격이 써니전자가 훨씬 싸잖아요. 근데 대장은 안랩이야. 안철수야 안랩이잖아. 써니전자는 그냥 갖다 붙인 거고, 그냥 안철수 관련 테마주입니다라고 붙었지. 나는 왜 써니전자가 안철수 테마주지?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 그냥 파이프라인을 먼저 이렇게 그겁니다 하면 그건가 보다. 이렇게 테마주들 보면 누구 대학의 동창 바이든 관련 테마 뭐 동창. 바이든이 아는 한성기업 그 사대 대표 아는지 알아요? 알아요? Do you know 바이든? 그런 게 그러니까 네이버도 문제야. 이 수많은 이 부티끼라 보면 우리 주린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그래?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누구 테마주 하면 추르르 나와요. 쫙 나오잖아. 그게 근데 파이프라인이고 그러고 놓고 거기다 맨 밑에 주소나 전화번호 엮어갖고 그냥 그런 비즈니스를 만든 그 브로그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린이들이 다 낚이는 거야. 그러면 그런가 보다는 박영선 관련주가 왜 제이시언 시스템이지? 다 돌려보면 그거 단골메뉴로 나와. 그러면 그런가 보다. 처음에 쓴 사람이 뭔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박영선 선언한다 그러면 이게 아주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 박영선 그러면 사람들이 인터넷 뭐라고 치냐면 박영선 테마주라고 쳐요. 그럼 딱 거기서 1등으로 딱 나와. 그럼 그걸 사.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파이프라인이 말도 안 되는데 시장은 비논리적 말도 안 되는 게 어떨 때는 따따블을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왕창 넣으면 안 되지. 조금만. 아기자기하게 해놓고 변동을 크게 해서 짧게 끊고 그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것도 보면 테마주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뭐 지금 너무 적자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체크하는 것도 그치. 있지 그러니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업인데 4년 연속 적자.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그리고 테마주도 단순히 가격 위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장인지 서브인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고기만 엮이는 게 아니라 교집합으로 이렇게.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철도와 북방, 현대, 로템.
팀장님 현대로템 사셨죠?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어? 저도 14,000원 샀습니다. 아 이거 너무 이거 강조하시면 선생님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같이 사자 그랬는데 뭘? 맞아. 근데 우린 계속 얘기했었어. 그치. 자, 같이 그럼 선생님. 삽시다 뭐 이러면. 자 다시 이제 조금 시장 근본적인 얘기로 돌아와서 자 앞서서